안녕하세요. SAP 클라우드 ERP. 아마 이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좀 지끈거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워낙 복잡하고 방대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오늘 제가 이 복잡한 세계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지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현대적인 비즈니스는 도대체 어떻게 운영될까? 정답은요,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기업의 디지털 코어라는 건데요.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심장부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갈 여정입니다. 클라우드 ERP가 뭔지 기본 개념부터 잡고요. 어떤 선택지들이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글로벌 기업들은 어떤 고급 전략을 쓰는지까지 하나씩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죠. 클라우드 ERP란 무엇인가? 이걸 알려면 클라우드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ERP가 대체 뭔지부터 확실히 알아야겠죠? ERP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진짜 딱 회사의 중추 신경계가 맞습니다. 재무, 생산, 영업, 구매, 이 모든 부서의 데이터를 싹 다 한 곳으로 모아서 마치 조직 전체가 하나의 뇌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데이터에 기반해서 빠르고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끔요. 그래서 이걸 왜 하느냐?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결국 더 나은 의사결정을 통해 생산성은 높이고 불필요한 비용은 줄이는 것. 이게 바로 비즈니스의 핵심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니까요. 자, 이제 ERP가 뭔지 알았어요. 좋아, 우리도 클라우드 ERP 도입하자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아주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바로 SaaS냐 아니면 관리형 서비스냐 하는 건데요. 이 첫 단추가 여러분의 클라우드 여정의 전체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앞에는 이렇게 딱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는 셈인데요.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 또 져야 할 책임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들어보면 확 와 닿으실 거예요. 퍼블릭 클라우드는요, 모든 게 갖춰진 풀옵션 아파트를 빌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몸만 들어가서 살면 되고 청소나 수리 같은 모든 유지 보수는 집주인, 그러니까 SAP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반면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우리 회사 입맛에 맞게 짓는 맞춤형 전원주택 같은 거죠. 구조도 바꾸고 인테리어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유연성은 훨씬 높지만 그만큼 관리 책임도 나눠서 져야 하는 거고요. 자, 아파트로 갈지 주택으로 갈지 정했다면 이제 다음 단계는 어떤 이사 서비스를 이용할 거냐를 고르는 겁니다. SAP는 그로우와 라이즈라는 두 가지 패키지, 두 가지 여정을 제안하고 있어요. 이 표를 보시면 핵심이 딱 보이죠? 아주 간단해요. 만약 여러분이 클라우드를 처음 시작하는 회사다. 그러면 표준화된 프로세스로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그로우 위드 SAP가 딱입니다. 반대로 이미 복잡한 SAP 시스템을 쓰고 있는 기존 고객이다. 그렇다면 기존 시스템과 데이터를 안전하게 클라우드로 옮겨주는 라이즈 위드 SAP가 정답인 거죠. 신규냐, 기존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자, 좋습니다. 클라우드 모델도 정했고 전환 패키지도 골랐어요. 그럼 이제 남은 질문은 딱 하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기술적인 방법으로 이사를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 구현 방식을 고르는 건요, 결국 표준화와 유연성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 빨리 이사해서 바로 살고 싶으면 표준화된 옵션을, 기존에 쓰던 우리 집 가구를 그대로 다 가져가고 싶다면 유연성을 택해야 하는 거죠. 그린필드는 말 그대로 깨끗한 빈 땅에 새 집을 짓는 거예요.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죠. 브라운필드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클라우드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둘을 섞은 선택적 데이터 전환이라는 하이브리드 전략도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꼭 필요한 가구랑 데이터만 쏙쏙 골라서 새 집으로 옮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시야를 확 넓혀볼게요. 지금까지는 한 회사 얘기였다면 지금부터는 여러 나라의 지사가 있거나 사업부가 아주 많은 대기업들을 위한 고급 전략입니다. 바로 투티어 ERP라는 건데요. 투티어 ERP. 이름 그대로 ERP를 두 개의 층, 티어로 나눠서 운영하는 전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사는 크고 안정적인 중앙 시스템을 딱 잡고 있고 각 나라의 지사나 자회사들은 현재 시장에 맞게 가볍고 빠른 시스템을 쓰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전사 표준과 현지화라는 어떻게 보면 서로 충돌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잡는 거죠. 바로 이 그림처럼요. 티어 1, 즉 본사는 기업 전체의 뼈대, 백번 역할을 하고요. 여기서 뻗어나가는 티어 2의 자회사들은 스타트업처럼 민첩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안정성과 속도 둘 다 놓치지 않는 거죠. 그럼 이 2티어 전략은 주로 어떨 때 쓸까요? 가장 흔한 시나리오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본사와 자회사. 둘째, 중앙집중 서비스. 그리고 셋째, 공급망입니다. 하나씩 간단히 짚어볼게요. 첫 번째, 본사와 자회사 시나리오. 예를 들어 볼게요. 본사는 아주 복잡하게 커스터마이징된 시스템을 그대로 써요. 그런데 해외에 새로 지사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지사에는 표준화된 퍼블릭 클라우드를 아주 빠르게 깔아주는 겁니다. 그럼 자회사는 시정에 바로 대응할 수 있고 본사는 또 데이터를 다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현황을 볼 수 있으니 정말 좋죠? 두 번째는 공유 서비스 모델입니다. 회사 안에 재무나 인사처럼 공통으로 필요한 기능들 있잖아요. 이걸 아예 하나의 전문 조직으로 떼어내는 거예요. 이 조직은 고도로 표준화된 시스템을 써서 효율을 확 끌어올리고 나머지 사업부들은 자기 핵심 비즈니스에만 딱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은 공급망 전체를 하나의 생태계로 묶는 겁니다. 우리 회사와 거래하는 수많은 협력업체, 딜러들을 전부 다 하나의 표준 클라우드 플랫폼 위로 올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모든 참여자가 똑같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게 되니까 전체 공급망이 투명해지고 전화하고 이메일 보내고 하던 불필요한 비용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전략은 그냥 기술만 도입한다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두 시스템 간의 보고는 어떻게 맞출 건지, 마스터 데이터는 누가 관리할 건지, 그리고 이 큰 변화에 직원들이 잘 적응하도록 어떻게 도울 건지, 이런 비즈니스 계획이 사실 기술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 말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시스템 두 개를 선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조직이 서로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게 실제 업무 프로세스와 보고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큰 그림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지금 여러분 회사의 ERP는 어제를 답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까? 아니면 내일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설계되었습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이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